예비 공공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장내과 7강 만성 콩팥 기능 상실과 신대치요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성 콩팥 기능 상실 말은 좀 긴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만성 신부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일단 정의를 좀 보시면 용어 같은 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CKD 같은 경우는 이제 GFR이 점점 감소하면서 신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적 과정을 총칭으로 말하는 거고요. CRF는 네프론의 수화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감소한 상황, 그다음 ESRD는 엔드 스테이지 레널 디지즈에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스테이지 5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신부전에 나타나는 임상 증후군인 요독증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피로의 원인이고 BUN이 너무 높을 때 이제 의심을 해봅니다. 증상은 구토, 딸꾹질, 너지와 버미팅, 피로, 근육 경련, 소양증 얘네들이 있고요. 즉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 요독증을 의심해서 만성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ESRD로 진행하는 가장 모스트 커먼한 이유가 당뇨병에 의한 당뇨병성 신증이고요.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급성 신부전과 여기서 본 만성 신부전의 차이를 보면 급성 신부전은 각각의 기능만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만성 신부전은 기능을 한 네프론 수 자체가 감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원인 같은 경우는 당뇨가 가장 모스트 커먼한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혈압, 글로메룰 디지즈가 순서대로 있겠고요. 다음과 같은 악화 인자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급성인지 아닌지 AK와 먼저 감별을 한다는 거고요. 검사로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신초음파를 보는데 얘는 신장 자체에 네프론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측성으로 콩팥은 좀 작아져야 됩니다. 8.5cm보다 작은 경우 이제 우리가 만성 신부전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예외적으로 콩팥의 크기가 정상 또는 증가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PKD, 이제 다낭신 증후군 얘네들이 있고요. 뒤에서도 배울 겁니다. 아밀로이드시스랑 당뇨병성 신증 얘네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콩팥 크기가 정상 또는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진단 기준은 아래 따로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 이제 대증 치료를 먼저 할 텐데 고혈압에 대해서는 ACE 이니비터나 ARB 단독으로 사용하고 이제 순환기내과 고혈압 단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고혈압에서는 ACE 이니비터랑 ARB를 단독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폐부종이 있으면 후로세마이드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오버로딩 눈에 부종이 있거나 다리에 부종이 있는 경우도 후로세마이드를 쓴다. 이렇게 대증요법 각각의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해주고요. 이제 그럼 신대체요법 우리가 언제 투석을 해주냐 그런 것들의 적응증은 요독 증상 그리고 조절이 안 되는 하이퍼칼레미아 그 다음에 이제 체액과다 폐부종이나 붓기가 있는 경우 이제 적응증이 되겠고요. 얘네 같은 경우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좀 더 간단히만 보자면 혈액 투석은 신기능이 거의 없는 환자에서 하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나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복막 투석은 수행 능력이 좋은 심한 심혈관계 질환자 그리고 이제 혈관을 찾기 힘든 당뇨 환자에서는 복막 투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는 이제 신대치요법 중에 CRRT라고 지속적 신대치요법이란 게 있는데 얘네들은 심각한 AKI에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럼 만성 신부전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습니다. 신기능이 감소하는데 GFR이 60보다 작거나 BUN 크레아티닌이 심하게 증가한다. 뭐 한 100 가까이 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신기능의 감소가 없어도 신장이 손상이 있는 경우 바이옵시나 이런 걸 했을 때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혈액 및 요검사 영상학적 손상이 있을 때 우리는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고 3개월 동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얘는 진단 기준인 거고요. 진단에 도움되는 소견은 다음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그럼 이제 만성 신부전에 합병증이 뭐가 있냐? 이제 합병증으로 첫 번째 전해질 내분비 이상에 대한 합병증을 보면요. 얘네들은 나트륨과 워터 리텐션이 나타나서 뭐 부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 메트포민은 신부전 때 금기다. 이건 당뇨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대사 및 신성 고리영양증 얘네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CKD 환자에서 뼈의 모양이 바뀌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하이 턴오버 뼈가 너무 자주 막 이렇게 턴오버가 빨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랑 로우 턴오버 얘네들은 이제 어, 칼슘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턴오버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종류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일단 뭐 낭종 섬유성 골령 같은 경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게 이쪽에 있는 거니까 턴오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칼슘을 많이 빼냈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뼈에서 칼슘을 밖으로 빼내고 하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이 자리를 뭐 파이브러스 티슈가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골연화증은 이제 소아에선 그룹병이라고 하고 이건 소아에서 다시 다룰게요. 그다음에 이제 무력성 골진환 같은 경우는 본 매트릭스의 합성과 분해가 감소해서 생기는 건데요. 과다한 비타민 D의 치료나 칼슘 과함유 치료제의 사용 같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고 증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시필락시스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로 하지로 혈액이 잘 안 가니까 혈관성 파행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얘네들은 각각의 타겟에 따라서 치료가 다른데요. 이제 타겟 농도는 다음과 같고요. 인 농도 감소를 위해서는 포스파이트 바인더 얘네들을 쓰거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쨌든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도 높고 칼슘도 높으면 얘네들 쓰면 칼슘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 칼슘을 한 번에 잡는 세벨라머를 문제에서 많이 몇 번 물어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PTH 억제는 바이타민 D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질환, 심혈관계 신경계 질환의 합병증은 얘네들이 있을 거고요. 좀 간단히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치료를 볼게요.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한다 했죠. 먼저 각각의 증상에 맞는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ESRD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고혈압이라 했으니까 이 고혈압에 대해서는 콩팥 기능 악화 방지를 위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치료는 이제 ACE 인히비터랑 ARB를 단독 요법 쓰는데 얘네들을 치료할 경우에 이제 하이퍼칼레미아에 주의해야 된다. 목표혈압은 140에 90이고 회부종에는 프로세마이드를 쓴다. 그런 거고요. 이제 칼로리 인테이크는 충분히 하고 포타슘이랑 인을 제한한다. 다음과 같은 식이 습관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 섭취는 전날 요량과 인센시블 로스를 고려해서 한다. 저단백식, 저포타슘, 저인산식 이렇게 문제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보존적 치료 말고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투석이 있겠죠. 혈액투석, 복막투석, 콩팥 이식 등이 있겠는데 이제 적응증 같은 경우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이제 요독 증상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칼륨혈증, 폐부종, 체액과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대사성 산증, 출혈성 경향, 뇌병증 등이 있을 경우 신대처법의 적응증이 되겠고 혈액투석에 대해 간단한 원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제 혈액이랑 이 투석액이랑 이제 교환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울트라 필트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과한 압력을 가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컨벡션이라는 건 이제 물이 나가면서 이제 톡신 같은 거를 데려가는 그런 기전인데요. 다음과 같은 기전들을 통해서 있을 거고 혈액 투석을 하는 거는 이제 전혀 콩팥 기능이 없는 환자, 그다음에 복강 내 유착이 크고 예상되는 환자, 몸집이 크고 비만인 환자에서 혈액 투석을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복막 투석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합병증으로는 이제 투석 불균형 증후군인데요. 주로 이제 단기간에 투석을 처음 시작할 때 발생하고 빠르게 투석하면 플라즈마의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세포 내의 어스몰 농도가 올라가겠죠. 즉 이런 경우에 세포 내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삼투에 의해서 이제 브레인셀로 물이 급격하게 들어가서 뇌가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투석할 때 급하게 하지 않고 투석액에 삼투한 물질을 좀 첨가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혈액 투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볼 건 복막 투석인데요. 복막 투석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배의 이 복막 안에다 투석액을 넣어놓고 이제 투석을 하는 건데 복막 자체가 여기 있는 이런 막 자체들이 반투가막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울트라 필트레이션 같이 압력을 심하게 줄 수가 없겠죠. 네, 종류는 CAPD, CCPD 얘네들이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자율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염분 및 수분 섭취 먹는 게 문제가 없죠. 그냥 이제 꽂아놓고 생활만 하면 되는 거니까 혈력학적 부작용이 적고 잔여 콩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고요. 여기 무균적인 조작을 할 수 없다면 복막염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젊고 시력이 좋은 사람, 심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당뇨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이제 복막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균적인 조작 교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석의 교환 시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네, 이제 다음과 같이 페리토니얼 인플레메이션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리고 치료는 이렇게 한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카테터 리무벌의 적응증은 치료에 반응 없거나 재발하거나 펑거스가 원인일 때 카테터를 제거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CRRT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 신내초법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혈력학적으로 불안한 AKI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psis라든지 화상 이런 경우에 주로가 되겠고 혈력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소변도 안 나오고 이런 AKI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CRRT를 한다. 즉 CRRT는 AKI와 관련된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콩팥 이식은 ESRD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로 좀 그나마 좀
기간이 오래 남은 환자에게 사용을 하고요. 다음 같은 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투석을 할 때 혈액 투석을 하냐, 복막 투석을 하냐, 얘네들의 둘을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좀 파악하는 게 있으니까요. 다음과 같이 언제 혈액 투석을 더 하고 언제 복막 투석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성 신부전을 했고 사실 설명드릴 게 내용이 좀 더 있긴 합니다. 이제 만성 신부전을 스테이지를 나눠갖고 어떻게 좀 나누고 하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임종평이랑 KML에서는 아마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콩팥토리 질환 여러 가지 하고트 질환들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언제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내용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다시 보고 정정할 테니까요. 피드백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